예, 안녕하십니까. 인사 같이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갑자기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겨울이 아니라 이제 힘듦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먼 데서 오셨으리라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지금은 더구나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막아가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제 설명의 진행 순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2부에는 우리 합격생들을 통해서 학원 경험이 어떤가 또는 시험에 있어서 주의할 개인적 경험들 제가 전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 공개 질문 시간을 매번 이렇게 갖겠습니다. 제가 끝나도 이제 공개 질문 시간이 있고 합격생이 끝나도 공개 질문 시간이 있고 그 다음 설명의 종료가 한 3시 정도, 저 시간보다는 조금 빨리 마칠 겁니다. 너무 지루하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치면은 비공개 개별 특별 상담이 있는데 그때는 저도 준비가 돼 있고 우리 저쪽에 이제 부원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 또 우리 합격생들이 또 여러분 궁금증에 답을 할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생 둘은 이제 이따가 자기들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의 진행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10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이 오늘 이제 많이 의미가 있는 얘기는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고시가 잘못하면은 개인의 인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되면은 너무나 좋은데 또 되는 학생 일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되든지 아니면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걸 이제 보시고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도전의 위험성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3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불합격한다.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2번이나 3번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1번이 낫습니다. 합격을 안 할 바에요. 빨리 불합격하는 게. 그래서 다른 진로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근데 2번, 3번이 되면은 이제 학생 개인이나 그 다음 학부모님들이 2번, 3번을 염려하시죠. 우리 사촌 중에 누가 30살까지 해서 안 됐다. 이런 이제 전설처럼 들려오는 그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1번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도 저하고 좀 상의하세요. 시작할 때도. 그 다음 포기할 때도 좀 상의를 하세요.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지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또 반대 경우다. 그러면 항상 학원하고 좀 상의를 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학생 본 지가 20년입니다. 이놈을 시켜야 될지, 이놈을 중도에 포기를 시켜야 될지, 그건 경험적으로 아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적성이 있는가 이것도 고민하고 또 때로는 나는 학교가 이렇게 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좀 낮게 갔는데 이런 학교에서도 될 수 있는가요?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다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제 방금 상담하고 온 학생이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있는데 오늘 상담해 보니까 저는 하라고 강력히 권유를 좀 했어요. 학생들이 모르게 한 20% 정도는 제가 돌려보냅니다. 그 학생은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이제 학생에 맞게 이렇게 이유들을 기분 상하지 않게 들어서 돌려보내는데 이 학생 볼 때는 내년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된다고 이렇게 보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또 부경대에 다니는 학생이 학원에도 있습니다. 그 학생이 전체 10등 안에 듭니다. 저희들이 상위 30%면 시험이 된다고 보는데 그 학생도 내년에 되리라 이렇게 보이시고 과거에도 동아대 학생들이 와서 재학 중에 되기도 하고 영남대 학생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학교가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어서 위축이 된다 이런 것은 학원에서는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좀 상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 2번입니다. 최단기 합격하겠다 이렇게 목표 기간을 좀 설정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은 내년 시험을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애써서는 봐야 됩니다. 내년 시험에 될 확률이 높지 않은데 고시라는 게 100% 확률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시험이 확률이 30%가 있다 또는 20%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노력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넓혀가는 시험이지 이걸 미리 지레 포기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합격 목표 기간은 아무리 늦어도 2020년까지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2020년까지. 그걸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보통 이제 상의를 하면은 다른 학원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여러분들이 선후배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2년 걸린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2년 걸리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는 2년 걸려서 안 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목표 기간을 잘 설정하시고 그렇게 하자면은 3번에 최상화 공부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고시를 이제 왜 오래 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지도 오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도 이제 기세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는 여건 조성이 안 돼서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는 최상화 여건 조성해가지고 100%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내 것이 아니고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최상화 여건이 휴학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재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은 수험기간을 장기화시킵니다. 안 돼요. 그럼 선생님 미리 좀 공부하고 뭐 어떤가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에너지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표출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 에너지가 낭비가 저학년 때부터 슥슥슥슥 이렇게 되오면은 정작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남학생들은 그렇게 하다 군대 갔다 오다가 에너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쭉 합니다. 그럼 장수생이 되니까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휴학은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여건 좀 해결해야 됩니다. 엊그제도 이제 한 학생이 왔는데 선생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가슴 아프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충분히 경제적 여건이 해결되면은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으니까 얘가 이제 23살인데요. 지금 겸해서 한다 이건 에너지 낭비만 되지 결과는 얻지는 못해. 이게 이제 뭐 7급이나 9급 시험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5급은 최고 시험입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인간관계가 최소화될 겁니다. 이건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열심히 하면 최소화됩니다. 대신에 최소화시키라 그래서 뭐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잘라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전혀 지장 없어요. 전혀 지장 없으니까 최소화시키라 이런 얘기는 변동폭을 최소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간관계가 있으면은 그대로 유지하고 변화를 줘서 이걸 줄이거나 아니면 더 확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쭉 이렇게 공부를 하자 그런 취지고 일일 최대 공부량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일 최대 공부량이 몇 시간입니까? 상상해서 고시 공부니까 15시간? 잠은 4시간 자고? 아니야 3시간을 잘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틀린 기준들입니다. 그거는 일일 최대 공부량은 양적으로도 중요하고 질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두뇌가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 그걸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컨대 뭐 지금 이제 부모님들 계시니까 뭐 예컨대 테니스를 친다 아니면 골프를 친다 이렇게 하면은 코치들이 틀린 자세를 이렇게 눈으로 가르쳐 줄 겁니다. 그거는 보이니까요. 근데 두뇌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가늠이 없습니다. 가늠이 없는데 그걸 눈에 보이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두뇌가 얘가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학원의 모의고사예요.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나쁘면은 똑같은 여건하에서 똑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성적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는 두뇌 효율성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일 최대 공부량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내가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가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측정을 받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계속 개선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1번에 전문가 상의 시작하고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하고 최상의 여건을 조성했는데도 공부를 해서 안 됐다. 그럼 본인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본인도. 근데 대부분 저렇게 하면은 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미련이 남아서 이 공부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여건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작하면은 기회는 2번입니다. 내년 1차적으로 후년까지 해서 안 되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고시낭연이 되는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시 준비와 바람직한 시작식인데 지금 1학년생이 혹시 있습니까? 1학년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1학년. 가끔 이 시기에, 요 시기 조금 더 지나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한 1월 달에 설명회 뭐 이렇게 하면은 대학교 입학한 애들이 옵니다. 걔들은 저희들이 다 돌려보내요. 성공하지 못하고. 그 다음 1학년에서 지금 2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적합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그 선배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두뇌 캐파가 자연적으로 성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이가 안 됐습니다. 그 나이가 안 됐고, 축구 선수로 예를 들면 이승우입니다. 우리 이승우 막 응원하지만은 감독이 쓰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은 그 청소년 연령대로 보는 거예요. 성장이.
그러니까 국가대표, 성인대표팀하고는 이게 경쟁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안 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이유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임용유예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1학년이 붙으면은 자퇴를 하든지 뭘 해야 됩니다. 우리 최연수 학생이 원래 최연수가 우리 학원에서 이제 2명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은 대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 입학하고 학원에 왔어요. 돌려보냈는데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석을 했는데 최연소도 있고 차석도 있네요. 1학년들이. 그 학생은 학교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중퇴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니다가 휴직을 하고 학교를 졸업해야든지. 하여튼 곤란합니다. 곤란하니까 2학년을 마치고 지금 시작하면 딱 맞습니다. 2학년을 마치면 임용유예 기간은 1년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치고 한 학기를 다닐 수가 있어요. 6월 달에 끝나니까. 그 다음 계절학기 좀 활용하면은 1년 반 정도면 졸업학점은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제일 적당한 시기는 이제 학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면 2학년입니다. 2학년.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갈 때. 그리고 학생은 이제 공부 성숙도로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3학년 마치고 오면은 이게 수월합니다. 공부가. 전공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학생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급할 수가 있어요. 이게 4학년이 돼버리니까. 3학년을 마쳤다 이런 얘기는 4학년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학년이나 3학년이나 공부를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계획이 내가 3학년 때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고 2학년 겨울방학부터 하겠다 하면은 어느 쪽을 결정하든지 간에 결정적 장애는 아니다. 대신에 1학년은 하지 마라. 여기입니다. 1학년은. 자, 그리고 4학년 때 뭐 졸업한 다음에 하면은 너무 급하죠. 너무 급합니다. 뒤늦게 철이 들어서 졸업한 다음에 오기도 합니다. 오기도 하는데 뭐 조금 이제 본인이 쫓길 겁니다. 그 다음 합격하기에 적합한 시작식인데 우리가 1월에 시작하기도 하고 뭐 3월에 하기도 하고 7월에 하기도 하는데 7월에 와서는 되긴 힘듭니다. 그 다음에 3월에 오면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급해요. 3월에 오면. 그러니까 지금 1월에 하는 게 제일 수월하고 학원이 계획을 짜기도 제일 수월합니다. 근데 3월에 오게 되면은 어떤 염려가 있는가 하면은 왜 이제 3월에 학생들이 오는가 하면은 이 학생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돼. 왜 그렇게 계획을 잡는가 하면은 3월에 1차 시험이 있으니까 1차 시험을 대충 해서 보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안 돼,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에서는 일주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면 2달이에요, 2달. 2달 동안 시험 하다가 1차만 대충 보고 온다. 이렇게 하면 그 2달을 날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 훨씬 더 여유있게 갈 수가 있어요. 왜 여유있게 가는가? 그건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2번도 또 궁금하시죠? 나는 합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누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적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적성이 제가 볼 때는 뭐 지능이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행정고시가 갖는 그 이제 고유 적성이 있습니다. 그 적성 있는 학생은 빨리 되고 그게 약하면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제 이걸 커버해야 되고 그게 너무 약하면은 개인의 노력으로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적성이란 부분은 학원을 다녀보면은 어느 정도 파악은 됩니다. 1차적으로 이제 피세척성이 될 수가 있는데, 피세척성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었을 때 나오는 점수는 적성의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이게 이 그래프를 봐요,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는가, 아니면 완만하게 나오는가, 아니면은 변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피셋을 봐가지고, 야, 이건 내 도저히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건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 혹시라도 피셋 적성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려면은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풀어보시되 시간 제한은 두지 마세요. 시간 제한은 두지 말고 풀되 점수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앞으로 공부하면 풀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뭘 묻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틀렸지만은 다음에 내가 하면 이걸 맞히겠다.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느낌이면 돼. 그렇게 하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1번으로 다시 보시면 이제 의지 문제입니다. 의지 문제인데 혹시라도 이제 제 아들도 대학교 2학년입니다. 대학교 2학년인데 얘 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남자애들은 그렇습니다. 아들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온 학생들을 보면은 어리지만은 이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는데 얘는 그냥 뭐 잠만 잡니다. 저는 이제 우리 최고 학생들을 보다가 이제 아들을 비교하니까 답답하긴 해요. 근데 지 엄마는 안 답답합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다 이렇게 나른해요. 괜찮아요. 뭐 철들면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의지 부분인데 이제 부모님들이 보기에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얘는 머리는 좋은데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지라는 부분은 변동성이 많습니다.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 고시 의지는 선천적 부분도 있고 후천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너무 약한 학생들은 곤란한데 대부분 그 의지와 변동성은 학원에서 관리가 됩니다. 근데 이 의지라는 것은 혼자 하게 되면은 합격하기 위한 의지를 계속해서 본인이 유지를 한다. 이게 불가능해요. 대학은 가능합니다. 대학은 왜 가능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학생들이 왜 이제 고시 공부도 혼자 시작하는가 하면은 대학을 그렇게 왔으니까 혼자 해서 왔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한 게 아니고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한 거예요, 그게.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취를 얻은 것이지 절대로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고시 공부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벌판에 내버려지는 겁니다. 시스템이 없어요. 학교 안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 의지의 변동성은 좋은 동료들을 만난다, 아니면 치밀한 경쟁하에 있다, 이렇게 하면 의지의 변동성이 관리되니까 그 의지의 변동성보다는 적성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적 형성인데 경제학은 더디게 가는 학생도 있고 뭐 빠르게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노력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경제학이 수월하게 느낌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 나는 경제학과가 아닌데요. 베이스가 나는 뭐 불문학과를 나왔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학교에서 3년을 학원에는 3개월로 봅니다. 근데 와서 열심히 해서 경제학 적응성이 쉽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빨리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 부분이 적응성이 좀 늦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노력을 더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의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재경직 일반행정, 어제도 매번 오면 저 학생들이 저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재경직을 해야 될지 일반행정을 해야 될지. 왜 재경직 하냐 물으면은 뭐 재경직이 꽂히니까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선생님 붙기만 하면 간지나잖아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단 5급은 붙는 게 중요합니다. 5급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저도 학원에 오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한 7년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 가끔 제가 궁금해서 우리 동기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뭐 또 같이 일했던 사람이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좋은 일로 나오기도 하고, 나쁜 일로 나오기도 하고, 가끔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제 동기들이 이제 부서장입니다. 부서장. 각 부에 이제 장을 맡고 있는데, 그게 사무관입니다. 직급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그러니까 얘들이 20대 중반이 그 정도 지위.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달성한 사회적 지위를 한꺼번에 얻는 거니까, 이거 뭐 굉장한 시험입니다. 굉장한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 지위를 얻는다면 그 재경직으로 어떤 일반 행정은 어떤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재경직 중간이면은 일반 행정 가면 거의 수석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학원에서도 예컨대 재경직 학생이 50명이 있다. 예를 들면은 한 모의고사 성적이 재경직 학생이 1등부터 40등까지고 일반 행정이 41등이에요. 그 얘기를 뒤집으면은 일반 행정의 하위권이 일반 행정의 상위권이 재경직 가면 하위권이고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경직에 무리하게 도전하기보다 일반 행정이 우수하게 붙는 것이 개인에게 훨씬 더 나은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재경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경제학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저게 안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고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필수 조건인데 2개월 미만 준비를 합격할 수 있는 이게 적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가끔 학생들이 분석하기를 재경직하고 일반 행정하고 필수 컷이 뭐 많이 차이 나봤자 2점밖에 안 나는데 뭐 차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달성하는 과정이 달라요. 재경직 그걸 2개월 안에 달성하는 것이고, 일반 행정은 그걸 6개월에 걸쳐 달성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달성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만 가지고 이게 커트라인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 여건도 그래도 자신 있게 이렇게 관리가 됐으면은 훨씬 더 재경직 하기에는 개인적 요건을 조금 수월하게 갖췄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도 합격하기도 합니다.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 안전한 길을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국립외교는 할지 국제통상직을 할지 이것도 고민하는데 사실은 고민의 영역 아니겠습니다. 왜 이제 고민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의학을 잘해요 이렇게 하면은 뭐 외교원이나 통상직을 갈래요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다른 직렬이라서 그냥 외교관이 되고 싶다 하면 외교원을 하세요. 그리고 국제통상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면 국제통상을 하는 것이고, 대신에 외교원이 수험기간은 조금 더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3과목밖에 안 되니까 빨리빨리 되는 효과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고시인데. 그 다음 결정적으로 유불리가 학원입니다. 학원. 이게 국제통상 학원이 없습니다. 소수증렬이라 학원에 의존해서 빨리빨리 실력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불리함이 있습니다. 고민하시면은 외견으로 가시고 아니면 일반 행정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 막아야 됩니다. 오늘 다른 말 다 있으셔도 이 시행착오는 꼭 막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시행착오 장기화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최근 5년간 합격생 평균 연령을 보면은 제도 개선 전에는 29, 30이었습니다. 이 제도 개선 전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전에는 1차를 한번 붙으면 2차 기회를 2번 줬어요. 유예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1차만 하면 되는 겁니다. 1차만. 1년. 1차 붙으면 2차로 또 1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번 떨어지면 2년. 또 예전에는 군대도 오래 갔다 오니까 뭐 26 시작해서 한번 떨어지면 28. 또 한번 떨어지면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는 26세입니다. 지금 1, 2차를 같이 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부가 높지 않더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가 높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26세 정도니까 지금 분포를 또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파란 게 20살에서 24살까지입니다. 27%니까 30%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25세에서 29세, 이게 60%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회색, 노란색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에 속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지금 파란색으로 갈지 아니면 주황색으로 갈지 그 고민입니다. 파란색으로 갈지 주황색으로 갈지.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학 학생들은 어느 그룹이 제일 많겠습니까? 파란색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노란색이 많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서울대학 학생이니까 파란색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분석해보면 노란색이 훨씬 많습니다. 주황색이. 노란색이 아니라 주황색. 노란색은 좀 완전히 35세 이상이니까 주황색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울대학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자신이 있어서 지들이 혼자 합니다. 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도서관에서 하려고 들어요. 동영상 좀 듣고. 그게 늦어진 이유입니다. 그 서울대학 학생들이 반대로 학원에 오면 빨리 돼요. 이 고시란 부분은 등산으로 치면은 서울대학을 가는 등산이 한라산 올랐다 이렇게 하면은 고시는 에베레스트입니다. 잘못하면 정말로 베테랑도 낙마해서 사망합니다.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도를 잘 받아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그 서울대 학생들이 왜 저렇게 오래 걸리는가 하면은 일단 1년은 무조건 시행착오. 그 다음 2년 되니까 조금 알만해요. 그래서 그때 붙는 학생이 빨리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대부분 2년 시행착오 깨달아서 3년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진로가 다양하니까 한 2년 하다가 안 되면 특징이 그렇습니다. 빨리 되든지 시간을 끌어서 되든지 빨리 되는 학생 아주 소수이고 대부분 2, 3년 이렇게 되고 그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도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진로를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로스쿨 가든지 아니면 좋은 취업자를 얻든지 이런 경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학원에 와서 빨리 끝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목표는 수험기간은 지금 하면은 내년 아니면 후년. 근데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은 학생들한테는 내년에 1차적으로 목표 삼으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럼 전부 심정적으로 좀 이렇게 어색한 기분이 들죠? 어색한 기분이. 근데 그 고시생은 한번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고 고시라는 게 100을 알고 되는 녀석도 있고 60을 알았는데 그 60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고시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98을 공부했는데 2가 나와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제 이 시기에 오면은 트레이닝을 이렇게 강하게 시켜요. 강하게 시켜가지고 시험장에 넣으면은 대부분 안 됩니다. 대부분 안 되는데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한 명씩 나와요. 한 명씩. 한 명씩. 그건 확률이라고 따질 수가 없고 학원에 어떤 성과를 이제 원하는가 하면은 커트라인에 근접한 학생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커트라인에 근접한 학생이. 그 학생들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일정 숫자가 있어요. 올려다 보니까 커트라인에서 총점 2.7점으로 떨어진 학생이에요. 연세대 행정학과 나온 2학년 학생인데 그 학생은 잘 관리했더라면 됐을 거예요.
그 여학생이니까 이게 시험에 대한 겁이 많아요. 그 남녀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학생 공부가 많이 돼 있는데 시험을 겁을 내고 남학생은 실력은 개코도 없는데 시험은 겁을 안 내요. 어떻게 되겠죠, 뭐. 내가 떨어질까요? 이거 여학생은 실력이 많은데, 너무 불안해요. 이런 약간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 여학생도 시험 직전에 그런 약간의 그 심리적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로 공부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갔어요, 이 학생이. 그리고 엄마도 큰일 나고 저도 큰일 나가지고 억지로 한 달 설득해가지고 다시 이제 학원에 공부시켜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빈 기간 과목이 행정법인데 그 과목이 과락이 나왔어요. 40점 맞으면 시험이 되는데 37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총점이 2.7점이 부족한데 37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시가 의외로 낮은 곳에 가까운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은 그걸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들. 안 되더라도 그걸 확인하면은 그 그룹 안에 든 학생들은 그 다음에 등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등수 쭉 이렇게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들이 있죠. 그 그룹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그 그룹으로 가야 돼. 내년 시험은 절대로 대충 해서 내가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고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 내가 고시생인데 학교 어쩔 수 없이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학교 다니면서 짬짬이 내가 조금 고시 공부를 하다가 학원에 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시험이 이제 한 7개월 조금 더 남았구나. 되든 안 되든 내가 불리하니까 부딪혀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이 목표하는 수험 기간은 내년 후년. 후년에서 안 되면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2가 이게 고립돼서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고립돼서 하는 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립돼서 하면은 일단은 마음의 우울감이 와요. 고립된 유형들입니다. 보면은 진 근처에서 인강으로 한다. 신림동에서 단가반으로 수강한다. 학교 고시반에 인강으로 한다. 다 비슷합니다. 학교 고시반을 놓고 이제 학생들이 고민하기도 하는데 거기는 그냥 독서실에 가깝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실력이 붙었는데 혹시 안 됐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자생력이 있지만은 저학년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 부작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고시반의 부작용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못된 조언에 노출되거나 장수생 방식을 답습할 경향이 있어요. 가면 선배가 있습니다. 선배가 이무기 같은 선배들이 있어요. 저 선배 몇 살이야? 거의 신성급이야. 30살이야. 이런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초보들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걸어왔던 방식대로 계속 이렇게 지도를 해요. 근데 신림동은 그렇게 되면은 깨고 나오면 됩니다. 모르니까. 근데 학교에는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더 크게 나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립어 부작용인데 일단 제일 걱정하는 건 심리적 우울감입니다. 고시는 공부하는 거 다 쳐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쉬는 시간은 즐거워야 됩니다.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즐거워야 되는데 혼자 하게 되면은 공부도 힘들고 쉴 때도 힘들어요.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리적 우울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두뇌 활동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전문가들을 보면 보입니다. 보여. 얘가 지금 되는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말은 안 듣겠다. 이런 것도 있고, 언제 때가 되면 오려니, 방향을 잡으려니,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심리적인 우울감이 오고, 공부 강도 약하에 대한 인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뭔가 옆에 움직여야 내가 속도가 느린지 빠른지 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커트라인 아래에서 공부하고 있다. 하객선 밑에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인식을 가지더라도 계속 유지를 못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척도 중요합니다.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경험해 보지 않았고, 또 부모님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부모님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결정했어요. 우리 애 시키는 대로 우리는 지원할게. 이렇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이 모르시니까요. 우리는 대학까지는 갔지만은 고시는 경험을 했더라도 벌써 오래전에 환경이 바뀌었고 20년 전이니까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결정한 대로 할 거예요. 역으로 질문 드리면 우리 애는 뭘 합니까? 우리 애도 몰라요. 우리 애도 모르니까 우리 애도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기도 하고 또 영상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수험생은 큰 방향을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와서 고민을 할 거예요. 언제 내가 피셋을 해야 되는지,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되는지, 이 차는 언제쯤 해야 되는지, 이 차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거는 학원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여러분은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번에 모의고사는 내가 애써서 봤는데 왜 상위권 30%가 아니고 50%냐? 왜 성적이 안 오르지? 그럼 담임 선생님하고 정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또 합격생하고 상담하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개선해서 그 다음 시험을 봤다. 근데 또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건 문제다. 컨텐츠 부족이냐 아니면 스킬 부족이냐 이걸 점검해 또 시험을 보고 올랐다.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용어로 치면 아주 미시적 고민만 해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학원에 맡기고. 재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남 대성을 갈지 고민하지. 내가 뭐 어떤 과목을 내가 구체적으로 할지 이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그 학원에 가면은 학원 내에서 성적 경쟁에 돌입하는 거지. 뭐 언제 내가 국어를 하고 영어는 언제쯤 해야 되고 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시생은 공부 방향성 큰 고민을 하면은 그걸로 에너지가 다 빠지거나 아니면 시행착오를 하게 돼요. 그쪽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강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여기다 이제 고민도 하시죠. 왜 이제 고민을 하는가 하면은, 대학은 그렇게 갔으니까요. 근데 이 고시는 주관식이어서 안 됩니다. 원천 불가예요. 그래, 1차는 객관식이니까 인강으로 가능한데, 2차 시험은 안 됩니다. 이게 채점을 받고, 첨삭을 받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그 다음 시험을 보고,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고, 현실적으로도 보면은, 실강을 예컨대 경작을 24일 하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인강으로 완강하는 비율이 4.6%입니다. 저희들 분석해 보면. 그리고 80일간 이렇게 열어줍니다. 열어주는데 그때 완강하는 비율이 34%인데 요 기간은, 요 시기는 의미가 없어요. 한 과목을 80일 걸쳐서 공부한다. 앞에서 했던 게 다 잊어버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지 합격하기 위한 수준은 공부는 아닙니다. 일단 이런 형식적 이유 이런 것도 있고 일단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주관식이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실강을 들어서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과반 위주로 수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종합반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을 겁니다. 지금 많이 개선됐고 여러분이 얻는 정보면은 아마 예전 종합반을 전제하는 그런 정보들일 거예요. 들으면 정보가 두 개로 올 겁니다. 종합반 해봤자 소용없다. 그냥 단과반으로 원하는 선생님 골라 들어라 이런 정보가 나올 수가 있고 지금은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종합반에 가면은 특히 베리타스 종합반 가면은 빨리 많이 된다더라. 이런 정보를 같이 접할 거예요. 이제는 점점점 후자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학생들이 단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종합반이 단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1, 2차를 같이 보통 하는데 월로 따지면 한 65만 원 그리고 할인되니까 한 62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종합반 총 금액이 18개월 기준입니다.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저게 100만 원 할인되니까요. 그 외견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단과반 비용 분석은, 단과반은 할인을 받지 못해요. 할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수강료만 1,600만 원입니다. 그걸 할인 없이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부대 비용이 있어요. 부대 비용이 예습, 복습, 동영상 비용입니다. 이게 있고 독서실 비용이 또 할인을 못 받으니까 추가가 되고 피세 캠프 비용, 실전 모의고사 비용 이렇게 하면은 3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학생들이 저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단과반을 통해서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학생들이 어디까지만 지불을 하는가 하면은 요까지만 지불을 해요. 수강 요까지만. 나머지 비용이 너무 추가되니까 이걸 지불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강의 콘텐츠가 부족이 일어나요. 그래서 불합격 확률이 또는 합격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종합반을 해도 합격하지 못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많이 돼요. 많이. 근데 여기에 보면은 최연소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대 1학년 학생이 있고 그 다음 한양대 학생이 차석이고 서울대 학생이 또 차석인데 저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물론 학생들의 사실은 뭐 나무랄 데 없이 우수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이 참 우리 학원에 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제 학생이 학원에 와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차석했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봐요. 저는 그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저 1학년 학생이 최연소라 됐는데 저 학생이 학원에 없었더라면 됐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제 생각은
제 생각에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전체로 보면은 뭐 2등, 3등, 뭐 5등, 그 다음 경제학 전국 최고 득점인데 이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그 내년에 학생들도 이런 성적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동료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컨대 3등 하는 학생이 차석하는 학생을 같이 안 했더라면 그 성적이 또 3등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그 종합반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재수종합반은 다양해요. 공부하는 녀석, 안 하는 녀석. 다양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선발된 학생들이. 좋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반이 이렇게 성적을 보시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데가 단가반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비어있는 데가 있죠. 이렇게. 이게 단가반이고 이름이 차인 데가 종합반이에요. 이름이 차있는 데가. 성적이 차이가 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요게 이제 언제 모의고사 성적인가 하면은,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예비순환이 있고, 예비순환이 이제 3월부터 7월까지고, 요때까지는 기초과정을 닦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순환이 요게 7월부터인데,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로 경쟁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성적이 1순환 기간입니다. 1순환 기간.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되는데, 그때 성적이 종합반이 단가반을 압도합니다. 왜 이렇게 종합반이 단가반을 압도하는가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타학원과 이런 점이 다른데, 뭐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뒤에 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내드린 자료로 이렇게 좀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제일 자랑을 하고 싶고, 또,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2차 과정에서는 모의고사가 다른 학원보다 더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질적으로는 스터디 관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터디 리더들이 초시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이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도 있고, 또 1차 합격 경험이 여러 번 있는 학생도 있고, 공부에 대한 진로는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학원을 지도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니까 학원하고 학생하고 기본적으로 있는 거리를 이 학생들이 메워줍니다. 이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줍니다. 자, 이거 이제 초보 수험생의 일반적인 시행착오입니다. 1번처럼 하면 안 됩니다. 1번처럼 절대로. 내년에 1차만, 후년에는 2차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차라리 저렇게 할 바에야 그냥 3월에 오세요. 뭐로 3월까지 고생합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1차 합격한 게 예전에 남아있지만 지금은 다 휘발됩니다. 없어져요. 큰 의미 없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1차만 집중해 공부하고 2차 공부는 내년 3월부터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부작용이 1차는 그렇게 할 공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진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12월, 1월, 2월 세 달을 버린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2번입니다. 지금 요 얘기 중요합니다. 1차까지 남은 기간 3월까지입니다. 3월 9일. 1번에 달성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합격하겠다. 그래서 공부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경제학행정법 같이 해야 됩니다. 외교는 경제학만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3월에 왔을 때 다른 학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1차 시험 1개월 전에는 1차만 집중하고 그 전까지는 병행을 하고 그 다음 4번에 1차 합격하면 학원은 강학습 시스템이 있습니다. 합격에 도전해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 5번에 2019년에 실패하면 2020년은 나 상위 등수를 노리겠다. 내가 원하는 부처 골라가겠다. 이렇게 목표를 상향해야 됩니다. 절대로 3월에 나 1차만 볼란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게 고시는 경제고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경제학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이 중요하고 이 두 개만 미리 좀 해두고 1차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수험생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1월에 이제 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끝난 다음에 3월에서 6월까지가 예비순환입니다. 그 다음 7월부터 1순환이고 그 다음에 2순환이고 2순환이 이제 끝이 나면은 1차를 보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왜 많이 되는가 하면은 학생들은 이제 이 자질을 우수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고 우리가 많이 시킵니다. 많이 시키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일반적인 학생들은
예비순환 들을 때 예비순환만 합니다. 1순환 들을 때 1순환하고 2순환 들을 때 2순환하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떨어져요. 여러분 주위에서 듣는 얘기야 초시생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 경로는 요리로 가니까 맞아요. 단가반으로 하거나 혼자 하거나 학교 도서관에서 하거나 고시반에서 하거나 다 이 경로입니다. 왜 이 경로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 노하우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안다 할지라도 비용이 너무 드니까 실천을 못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을 보시면은 예비순환 때 실강을 수강하면은 1순환이나 2순환 동영상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 예비순환 때는 공부 시간이 하루에 4시간밖에 없어요. 학원 강의가. 오후 1시 반에 시작하면 5시 반에 마치는 겁니다. 오전 펑, 저녁 펑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예비순환만 한다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은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학원에는 그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컨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의가 오후에 있다 이렇게 하면 오전 시간이 비고 오후 시간이 비죠.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예비순환 때 여기 1순환 듣든지 아니면 여기 1순환 듣든지. 그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시작해서 1월 반에 들어와서 예컨대 3월까지 경작 행정법을 해두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시간이 더 확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컨대 이게 경작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경작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예습 필요 없고 복습 필요 없어요. 또 복습을 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만 하면 되니까 시간에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학생들은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루가 꽉 차지만은 또는 나 예습 안 하고 복습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꽉 찹니다. 근데 미리 하고 오면은 예습 필요 없고 복습이 줄어드니까 다른 걸 할 여력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이 된 학생은 경작하고 행정법만 요 시기에 하면 안 됩니다. 요 시기에 그 두 과목만 시켜요. 그 요 시기에는 많이 들은 학생은 2순환까지 동영상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은 예비순환만 듣는데 이미 1순환 들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1순환까지 들으면은 1순환 오면 뭘 하느냐? 구조가 똑같이 만들어져요. 예복습이 필요 없으니까 이때는 2순환을 들어요. 또는 앞선 학생은 3순환 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2순환 와서는 뭐 하느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뭐 답안 특강을 듣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더 신청해 듣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학생들이 겨우 1순환 허걱거릴 때 이 학생은 3순환, 4순환이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1차 끝난 다음에 내년에 3순환 할 때는 거기서 실력을 늘려 들어가면 불합격합니다. 아, 3순환에 내가 실력을 늘려야지 이렇게 하면 불합격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누적된 인원이 있어서 그래요. 대학은 저 동년배들끼리 경쟁하지만 이건 3년, 4년이 한꺼번에 하는 시험입니다. 이미 공부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그만큼 차지 않으면 시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경로대로 보십시오. 요 경로대로 보면은 내년 시험 불합격. 1년 다음에는 이 구조가 나와요. 1년 다음엔. 그러니까 최소 2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압축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될 수가 있어요. 공부량은 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 이걸 다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원의 발전은 학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합격성을 많이 배출하면 발전을 합니다. 우리는 컨텐츠를 아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컨대 단가반 학생이 예컨대 1순환 들으면서 2순환 동영상 구매해서 듣겠습니까? 그런 학생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모르고 비용이 너무 증가되고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예비순환 하면서 1순환, 2순환 동영상을 듣겠다는 생각하는 학생도 없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천을 비용 부담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합격생 리더가 이게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예컨대 예비순환 때 행정법 하면은 행정법을 진행을 해줍니다. 자, 행정법 경제학이 주 과목인데 경제학 그 다음 과목일 때는 또 행정법을 또 해요. 그 다음 행정학 할 때는 경제학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이 학생들이 예비순환 때 벌써 행정법, 경제학은 여러 번 보게 돼. 동영상도 듣고 스터디를 통해서 수준도 높이고 2순환 가면은 지그재그로 또 합니다. 지그재그로 하고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두 과목은 행정학, 정치학 수준을 또 높이는 겁니다. 그 3, 4순환 때 동일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1차 스터디도 이거 뭐 빡세게 시킵니다. 1차 스터디는 11월부터 진행합니다. 지금 1차 스터디 기간입니다.
2차 스터디는 10월 말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1차 스터디는 11월부터 해서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요게 보면은 뭐 피셋 캠프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1월부터 한 2달간 진행되는데, 여기는 하루 종일 문제 풀기 합니다. 가더나요, 우리가 그때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이제 자율적인 공부 방법 존중하는데, 그 시험 임박할 때는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한 2달간만. 원래 합격률이 거기서 79%. 1차 합격률이.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스터디 진행 방식인데, 스터디 편성을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 수험기간도 고려하고, 개인의 성향도 고려하고, 성비도 고려합니다. 절대로 남녀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넣지는 않습니다. 뭐 4대4로 이렇게 넣지는 않아요. 커플이 막 생기거나, 뭐 하여튼 뭐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성향도 고려하는데, 뭐 서울대 학생들이 많으면 이 학생들이 개별성이 강해요.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학생들은 뭐 이기적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공부로 이제 성장 경험들이 많으니까 공부를 혼자 해도 된다 이런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할 뿐이고, 그러면 이제 고대학생들 한 2명 이렇게 넣어요. 그럼 또 이렇게 잘 묶어갑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애는 좀 약간 활발한 팀에 넣고,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잘 구성합니다. 그 다음 진행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중심으로 하다가, 1차 시험 임박하면 1차 시험으로 하고, 진행 횟수는 2차는 주 3회, 1차는 매일.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 제공을 하고, 스터디 진행은 최종 합격생이 하기도 하고, 또는 2차는 합격했는데 면접 탈락한 학생이 하기도 하고, 1차를 또 여러 번 합격한 학생이 하기도 하는데, 최종 합격생은 해두면은 약간 이게 부작용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벌써 남의 일이에요, 얘들이. 남의 일이어서 뭐 구체적으로 지도한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면 돼. 뭐 이렇게 주장적으로. 그렇게 필요할 때는 하고, 면탈한 학생이나 1차 경험이 여러 번 있는 학생들이 어쨌든 공부가 많이 앞서 있는 학생들이 합니다. 그 다음 개별적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반 특강 그룹 지도도 있습니다. 이건 강사가 1대1로 직접 대면 첨삭하고 과외식으로 지도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다반 특강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성적 우수 장학금도 지급을 합니다. 1등하면 그래도 50만 원이니까 학생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상위 30%까지 지급을 하면은 그걸 돈이다 이렇게 받는 학생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 이제 이 시험 합격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희망을 징표로 보지, 학원도 이걸 너한테 우리가 돈을 주마 이런 목적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그냥 고생했다, 지금 합격하고 있다, 더 열심히 힘을 내라 이런 목적으로 주고 있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열심히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 뭐 열심히 합니다. 고민은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고민 키우지 마시고 저한테 항상 오시면 되고, 아니면 상시 선생님들이 상담 가능합니다. 뭐 강사든 스터디 리더든 우리 직원이든 다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도 선별합니다. 선별해서 학생들을 열심히 직접 채점도 하고 첨삭도 하고. 왜 선생님들이 다른 학원보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환불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합격하면 환불을 해드려요. 그 선생님 부담이 2분의 1입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학생이 불합격하면은 2분의 1을 선생님이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치열한 경쟁 요소가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반 전체 일정인데 윈터스쿨 이때 오십시오. 헌법, 피셋 여기서 해결되고, 2차 행정법 경작 여기서 해결합니다.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저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등록을 하면은 우리가 동영상을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12월 20일 정도 되면 여러분이 방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이 방학하기 전까지 한 20일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경작을 들으세요. 그리고 나는 경작하다 이렇게 하면 행정법을 들으세요. 지금 등록하시면 우리가 무료로 다 지원을 해드려요. 지원을 해드리고, 피셋은 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피셋은 하지 말고 경작하고, 그 다음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학원으로 와야 돼요. 바로 학원으로 와서 행정법을 하세요. 행정법을 바로 학원에 와서 행정법을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경로로 넣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피셋 캠프로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작과 행정법을 하고 오면은 지금 진행되는 종합반에 편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1차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반에 들어가서 1차를 붙으세요. 2달 빡세게 하면 붙을 거예요. 2달 빡세게 하면.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1월에 오면은 저 윈터스쿨 가서 이렇게 소프트하게 가는 것이고, 다행히 지금 먼저 오셨으니까 지금 공부를 서두르면은 경작을 듣고 오면은 너무 좋습니다. 학원에 와서 행정법은 충분히 소화되니까 그렇게 듣고 1월부터 피서 캠프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문제 풀면은 실력 푹푹 올라요. 그 다음 문제 풀다가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은 학원에 강의 지원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조금 하다하게 가세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12월 20일 날 종강 정도 하면은 한 학교 모의고사 준비하는 시간은 한 3주면 되죠. 3주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주?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한 과목 들을 정도는 될 거예요. 들으시고, 그 다음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 들으시고, 그 다음 학원에 바로 오시고, 그 다음 혹시라도 1월 달에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지금 다 계획 세워놨을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고, 제주도나 잠깐 갔다 오세요. 잠깐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고시 공부를 하러 간다. 이렇게 하면은 심리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나에게 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본인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여행을 잡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계획하기도 하는데, 그걸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야, 얘 군대 2번째 간다. 우리 그냥 보낼 수 없다. 뭐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최소화시키시고, 절대로 해외여행을 보름 간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시고.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2차 공부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경작 행정법. 하고 1월에 온다. 1월에 오면 그때부터는 학원이 컨트롤 할 겁니다. 그 기간에 이제 듣는 강의들은 저희들이 다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지원해 드려요. 1월 전까지는 전부 다 무료로 지원해 드리니까 지금 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제일 유리한 게 뭐 경제적 요벌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소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또 그런 제도를 두는가 하면은 빨리빨리 하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고 오라고. 학생들 그냥 두면 안 합니다. 빨리빨리 하고 오라. 잊혀집니다. 그 다음 예비순환, 1순환, 그 다음 2순환, 3순환, 4순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수업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이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고시는 그렇게 수업으로 대처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4시간 수업입니다. 오후에 4시간 이렇게. 1차가 있을 땐 1차가 위에 2시간. 그러니까 1차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한 1차 강의는 6월 정도부터 이렇게 띄엄띄엄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평균적으로 4시간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남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일 수업 일정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신림동 생활 안내 부분입니다. 공부장소, 학원, 독서실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시중 독서실은 학습 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이질적이. 예전에 뭐 사시학생만 있고 행시학생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순경하는 학생, 뭐 감정평가사를 하는 학생, 공무원 하는 학생, 이게 이 균질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학원 독서실 오시면 되고, 그 다음 원룸입니다. 원룸. 시중 원룸이 뭐 좋은 방은 50만원, 뭐 더 좋은 방도 있습니다. 근데 학원 직영 원룸 월 5만원입니다. 이거 보증금이 물론 있습니다. 이따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신림동에 오면 두 갈래로 비용이 들어요. 지방 학생들 아니면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학생들. 그 학생들이 주거비용, 그 다음 학원비입니다. 그 주거비용은 학원이 덜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영 원룸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게 보증금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월 5만원 공과금 다 포함한 거니까요. 그 신림동이 이게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신림동 집을 얻는 것이나 우리가 이제 집을 얻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집을 얻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집주인도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 누가 사는가도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집을 빌려줘도 누가 들어오는가 중요하고. 그래서 학원 원룸에 오시면은 여기는 일단 집주인이 학원이니까 이거 안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성원인데 우리 전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집주인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건 확률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 중요한 건 그 안에 구성원들입니다. 예전같이 않게 고시촌에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밤에 이렇게 일을 하는 학생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뭐 게임에 빠져 있는 청년이 있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뭐 학원 지역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학원에 오시면 제일 이게 안심입니다. 그 집 수준은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어요. 뭐 이관이 있는데 요거는 남학생들이 가야 됩니다. 여기 피탈에 있어요. 피탈에 있어서 여학생들이 다니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요 3강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학원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뭐 거리상은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 식당입니다. 이게 어머니들이 이걸 걱정하시죠. 우리 애가 밥을 제대로 먹느냐. 또 우리 애는 뭐 음식이 까다로워요. 이렇게 하는데 다 견디긴 합니다. 견디는 게 아닌 거 맛있어요. 이게 학식보다 한 3배 좋습니다. 그러니까 먹을만 하고 학생에 따라 살도 많이 찌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게 신림동 식당이 고시생들이 제일 세상에 까다로운 친구들입니다. 사실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예민해지는데 그 학생의 입맛을 맞출 정도니까 음식은 좋다. 가격은 한 끼에 3,500원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3끼 잘 못 먹죠. 이 학생들 2끼 먹으면 뭐 한 달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밥은 어디서든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 통학 문제입니다. 통학 고민이 될 겁니다. 이게 상도동, 신림동 3, 40분이면 통학하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챙겨주는 거, 또 집에 가서 엄마 위로를 받는 거, 아빠 격려를 받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1시간 이상이다, 1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옮겨야 됩니다. 고민되시죠? 우리는 방배동에 사는데 옮겨야 되냐? 뭐 서초에 사는데 옮겨야 되냐? 옮겨야 됩니다. 옮기게 될 거예요. 하다 보면 옮기게 됩니다. 송파, 목동 애매하죠? 거리는 가까운데 교통 불편해요. 옮겨야 됩니다. 송파, 잠실, 제가 분당인데 분당 어림도 없어요. 안암, 이것도 여행이지 통학이 아닙니다. 신촌 마찬가지. 왜 이제 저 1시간 이상이 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보일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1시간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2가지가 보여요. 뭔가 하면은 1시간 걸려서 오면은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입니다. 하루에 2시간이에요. 집에 가서 1시간 걸렸다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또 1시간입니다. 고시생이 하루에 4시간을 버려요. 길바닥에. 안 돼. 경쟁력이 원천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시선 효과입니다. 고시생이 세상에 제일 힘들어요. 아마 고시하듯이 직장생활 하면은 5년 안에 사장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 사무관 친구들은 아니야, 10년 안에 그 안에서 뭐 장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과장된 편이지만. 그 제일 힘든 생활이에요. 근데 지금 지나치는 지역을 보세요. 강남, 서초, 방배, 목동 지나간다.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전부 남녀가 또는 뭐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스님들이 왜 산속에서 수도를 하겠습니까? 집중력 때문이에요. 집중이 하루하루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셔야 돼요. 지도로 보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그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통학해도 됩니다. 통학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제일 좋긴 한데 뭐 집을 이렇게 통째로 옮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결단을 해야 되면은 그때는 나와서 독하게 남학생 군대로 한 번 더 간다. 이 학생은 한번 독하게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이렇게 통학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학부모 주의사항은 제가 항상 이렇게 비워둡니다. 비워두는데, 시작할 때는 저하고 상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시작이 되면은, 그때는 그만해야 돼. 이제 왜 이제 그 관성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애는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대학 보냈어요. 그건 이제는 이제 스탑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모르니까, 요까지만 오시는 게 맞아요. 요까지만. 그래, 나머지 이제 걱정되거나 궁금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맞게 지도를 해드리니까 이제 가끔 이제 어머니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너 대학 보내고 나서 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또 고3이다. 너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어머니는 이렇게 편히 쉬셔도 돼요. 그게 맞습니다. 예, 가족이 같이 하게 되면은 괜한 긴장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이게 수험의 패턴이 조금 달라요.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은 일요일 날 쉬지 않으면 죽어요. 일요일 날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고시는 일요일 날 무조건 쉬어야 되고 최소한 토요일 오후부터는 쉬어줘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 강의를 듣고 나면 에너지 완전히 탈진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무조건 푹 쉬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볼 때는 저놈이 대학 때는 열심히 하더니만은 저 고시를 저렇게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고시의 패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대학을 준비할 때는 사지선다로 보니까 시간당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가 예컨대 100이라면은 고시는 머릿속에 끌어내야 됩니다. 주관식이에요. 그 에너지가 300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 대학 갈 때는 하루에 뭐 사당 오락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도 견뎌요. 그건 그냥 두뇌를 돌리면 되고, 숨은 그림을 찾으면 되니까, 객관식이니까. 근데 이거는 고치는 머릿속에 짜내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도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7시간은 무조건 자야 돼요. 7시간은. 8시간 자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10시간 자도 괜찮습니다. 10시간 자도. 10시간 자면 하루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14시간입니다. 10시간 자면은 하루에 3끼 못 먹어요, 얘가. 바빠가지고. 그럼 2끼 먹으면은 12시간이 남습니다. 12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 공부량은 충분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너무 게으르니까 그냥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자자.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승부사 의욕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경작을 전공 안 해서 경작이 약해. 나는 경작하는 한 4주 동안은 밀어붙이란다. 한 6시간 자고 친구하고 연락 안 하고 밀어붙이고, 난 대신에 행정법은 조금 하니까 그때 실란다. 이건 괜찮아요.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가져가는 게 괜찮고, 1년 내내 이렇게 가져간다. 이건 불가능이고 해서도 안 됩니다. 고시하는 거하고 대학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냥 편해지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편해지시는 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는데, 일단은 불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현금 환불해 드리는 부분, 이따 설명 조금 더 드리고, 3번에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 그 다음 직영 원룸이 설치된 부분, 그 다음에 뭐 독서실이 있는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질적으로 자랑해 드리고 싶은 거는 10분의 스터디를 편성한다. 정말로 좋은 학생들이. 그 다음 그 좋은 학생들은 리더들이 잘 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질적으로 다른 학원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이고, 12번에 동영상은 전적으로 다 지원해 드립니다. 빨리빨리 공부해서 빨리빨리 시험대라, 이런 취지. 환불 기준은 이렇게 1차 시험인데, 뭐 불합격하는 학생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직전에 시험을 봐서 100명 중에 40등인데 불합격한다, 이거는 학원은 잘못이다, 이렇게 취급해서 환불을 해드리고, 2차 시험입니다. 100명 중 40등 했는데 이것도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환불 해드리는데, 환불 받으시면 안 돼요. 합격해야지. 장학금 아까 말씀드린 거고, 뭐 생활관리 이런 부분인데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수강료 안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월 반 등록하시면은 요 기간은 전혀 비용이 없습니다. 끝났네요. 제 얘기는 끝이 났고, 혹시 제 얘기 중에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을 해드리고, 또 우리 합격생 학생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이제 아까 소개를 조금 이렇게 지나쳤던 그 유도현 학생입니다. 유도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경제학 점수를 전국에서 최고 득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과성으로 득점한 게 아니고 입법고시에서도 최고 득점, 그 다음 5급 행정고에서도 최고 득점, 최고 득점이 무려 주관식에서 96점입니다. 아마 역대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도현이는 제가 처음 봤을 때, 야, 타고난 공무원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합격한 것도 뭐 대단하지만은 장래적으로 기대가 아주 큰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 바람으로는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서 은퇴해서 이제 편안하게 TV를 볼 때 도현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상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이렇게 열심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작년에 4월에 군 제대 이후에 베리타스 종합반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올해 재경직에 최종 합격하게 된 류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초시 합격은 아니지만 그 과거에 학교 고시반이랑 고시동에서도 공부를 시작해서 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올해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먼저 장소 선택과 관련하여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원장님께서 엄청 칭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경제학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잘 봐서 합격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식으로 경제학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다른 사항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학교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한 것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정규 학기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공부와 병행하기 좋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마다 다른 친구들과 이제 밥도 먹고 외롭지 않다는 장점도 있고, 또한 그 학교에 이제 고시반이나 아니면 단과대 고시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데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초시생의 입장에서는 학교보다는 먼저 고시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고시촌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그 해에 시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고시 공부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끝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전공 과목을 같이 들으면서 고시를 병행하긴 하였지만, 전공이 맞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에 있어서 분산이 일어나게 되면 스스로 지쳐서 결국에 수험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먼저 고시촌에서 기초를 다진 이후에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2학년 때 시작하다 보니까 그 학년이 낮아서 이제 각종 단과대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 집행부랑 그 다음에 그 학회장 같은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남자들의 경우는 2학년 때 군대를 가는데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가고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런 걸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한 이제 학교에 고시반이 저희 학교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피셋이나 아니면 2차 과목들에 관련된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시험에 무조건 붙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혼자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공부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2학년 때 그렇게 집행부 활동을 하면서도 방학 때는 베리타스에 와서 김진우 선생님이 1순환 경제학을 듣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한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제 행정법 교과서를 읽어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기본 원칙 같은 것만 이제 좀 보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고시동 시험에 그게 나와서 제가 이제 거의 꼴찌로 고시동에 입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 근데 이제 그때 들어가 보니까 사실상 이제 저처럼 완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잘 없고, 이미 뭐 고시촌에서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는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함에 있어서 이제 물론 선배들이기 때문에 이제 막 배척하고 이러진 않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미 3순환까지 다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처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따라가기가 버거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걸 잘 따라가면 결국엔 합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자꾸 놀게 되고, 또 이제 또 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그냥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될 때 학교 어차피 가니까 그때 가서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공부를 한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과 잘 진도를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이제 대신에 이제 자신이 초시생이고 특히 이제 저처럼 고시에 일찍 진입하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고시촌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입장의 친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시촌에도 이제 다양한 유혹의 문제가 있습니다. 맛있는 집도 많고 놀 곳도 많은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합반이라는 시스템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곰곰이 저의 실패 원인을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긴 하지만 제대를 한 이후에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쭉 따라가면서 학원 수업으로만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냥 종합반을 등록하였는데 저는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고,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5명 중에 이제 2분이 초시생이었는데 2분 다 돼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그냥 초시생일 때는 좀 자신이 고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종합반이란 단과반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일단 단과반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측면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합반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베리타스 종합반의 경우에는 수험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수험 기간이 조금 길어진 이유가 이제 그 공부 규율과 공부 방법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종합반에 들어와서 그 계획표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다 같이,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다 같이 공부를 하면 수능이라는 것을 잘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계속 똑같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번 더 그 군대 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제대하면 이제 갑자기 5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였고, 만약에 이제 종합반을 듣지 않는다면 보통 이제 행시사랑에서 그 직접 스터디를 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재시생들은 초시생들을 잘 껴주지 않습니다. 그 게시판에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수험 기간 경력 같은 거를 댓글로 남기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초시생이라고 하는 순간 잘 안 껴주거나 아니면 초시생들끼리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물론 초시생들끼리 공부를 하면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는 답이 막 정확하게 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논쟁을 하고 그럼 쓸데없이 막 싸우고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종합반에 들어와서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 리더님께서 이제 스터디를 관리를 해주셔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스터디 리더님께서는 저희가 하는 걸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말을 하다가 좀 논점에서 많이 어긋나거나 잘못된 내용을 말을 하면 그때 이제 다 들어오셔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하는 식으로 교통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그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운이 좋게도 이제 스터디 리더님이 그 2차 시험에 합격한 경험이 있는 분을 만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스터디 외적으로도 이제 요청을 하면 그 기출문제 해설이나 아니면 뭐 공부 방법, 생활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여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초시생의 입장에서 그 공부 경험이 풍부한 스터디 리더님께 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제 저희 합격의 스터디 리더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학원의 체계로서 뭐 복습 모의고사나 장학금 같은 제도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고시 공부를 하게 되면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긴 수험 기간 동안에 그 1년 반, 1년 후에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잘 와닿지 않고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매번 자신의 등수가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딱 뜨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실행동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공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안감과 그다음 막막함을 벗어나는데 그 단기적인 유인, 즉 장학금이라는 제도와 복습모의고사라는 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목표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합격이라는 길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저는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 리더님께도 감사를 하는데,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이 워낙에 우수한 분들이 많아서 서로 이제 자극이 되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공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또 공감을 할 수 있어서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하고 그런 점에서 좋았고, 또한 이제 그 사실 이제 고시라는 것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다 같이 친구들과 공부를 하지만 이제 대학교 때는 혼자서 공부를 하면 외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면은 슬럼프에 빠지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심리적으로 가장 큰 지지가 되었고, 그리고 뭐 주말에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얘기를 해도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외로움을 달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원장님께서도 그 수난이 끝날 때마다 이제 회식, 삼겹살 파티 같은 회식을 해주셔서 그때 이제 마음껏 먹고 그때 술도 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실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라서 경작은 어느 정도 잘 하는데 행정법을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근데 이제 경제학과를 너무 많이 듣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행정법 강의 같은 것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이제 자신이 스스로 자습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꽤나 많이 확보돼 있어서 또 원장님께 상담을 하면 이제 해결 방안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잘 챙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냥 시스템에 들어오면 자신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경제학을 잘 봤으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경제학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경제학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경제학과긴 한데 저는 처음에 경제학 공부를 할 때 먼저 고시천에 와서 이제 2학년 때
김지우 쌤 1순환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미시랑 거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학점도 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고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1순환도 듣고 막 3순환도 듣고 막 이제 막 듣다가 이제 종합반에 와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예비순환과부터 시작해서 쭉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미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공부될지 혼자 공부하면 애매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수업 시간에만 경작해서 끝내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종합반 수업을 쭉 따라가게 되었고 이제 예비부터 사순환까지 쭉 따라갔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그냥 인강을 뭐 선배님들이 이제 다 신청할 필요 없다 1순환 예비부터 사순환까지 그냥 예비나 1순환 중에 하나 듣고 그 다음에 뭐 2순환이나 3순환 중에 하나 듣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장점이 있겠지만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근데 이제 강의가 이제 사실 예비부터 사순환까지 있는 이유가 서로 연계를 하고 그 전 수업에서 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은 좀 설명을 안 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래서 수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종합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간 게 더 좋았고 따라서 이제 웬만하면 강사를 갈아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경작은 쭉 들었고 행정법은 중간에 강사님을 조금 이제 바꿔봤는데 오히려 점수가 잘 안 나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고려를 하셔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 잘 선택하셔서 쭉 따라가는 게 오히려 그 전체적인 체계 잡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경제학을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학을 잘 하려면 인풋과 아웃풋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과목에 있어서 이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서 인풋은 이제 강의를 듣는 것이고 아웃풋은 결국엔 자신이 답안을 쓰는 것입니다. 이 객관식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강의만 듣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신이 직접 이제 그 강의를 들은 내용을 백지에다가 기본 모형을 설정한다든가 뭐 ISL 모형을 쭉 써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쓰는 법을. 안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머리가 하얘져서 못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답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으로 끝내면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 뭔지 더 개선할 점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리더님께 그러니까 자신의 답안을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제 알려달라고 하고 가서 이제 답안 보여주고 서로 뭐 이상한 거 있으면은 지적 좀 해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그 나쁜 습관이 뭔지 찾아 나가면서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히 수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답안 쓰는 거는 김진영 선생님 이제 수업을 나가면은 그 연도에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 과거에 이제 모의고사를 봤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저는 3년 정도에서 4년 정도 모아서 2014년 거부터 2017년, 18년까지 쭉 풀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2018년 거는 수업 나가면서 푸는 거고 그 전에 이제 2014년에서 17년까지 미리 풀면서 예습을 하면 실제 수업을 따라가면서 모의고사 보는 데 있어서 점수도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실제로 이제 1순환부터 4순환까지 한 번도 경제학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네, 그래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학은 사실상 이제 공부 방법이 다른 과목은 아닐 수 있는데 경제학만큼은 수학 공부랑 엄청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 공부라는 게 사실 개념 그냥 슬쩍 보고 바로 이제 무조건 문제를 풀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이제 개념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으로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문제 풀이에 필요한 그 개념을 직접 찾아서 연결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문제랑 개념을 계속 연결하는 그 과정이 접근법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제가 이런 방법을 택한 이유가 처음에 이제 예비순환 때는 아직 답안을 수업 시간에 쓰지 않기 때문에 종합반의 경우에는 그 종합반 자료집이 배부가 됩니다. 근데 그 자료집을 보면 이제 1순환 예전 기출문제들이 다 있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게 좋아서 저는 계속 그거를 이제 수험기간 내내 유지를 했습니다. 또 이제 김진영 선생님 교재를 살펴보면은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보통 수험과에서는 김진영 선생님은 정리를 잘해준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의 경우에는 단권화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1순환부터 예비 1순환, 2순환 쭉 따라가면서 나눠주는 유인물이랑 책 같은 거를 그냥 하나로 합치면은 네, 그래서 뭐 근처 복사집 가서 하나로 책으로 합쳐달라는 합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서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수험 직전에는 이제 그 개념 책보다는 먼저 문제를 보고 제가 그동안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었는지 다 조금씩 노트를 해놓고 그 모의고사 자체 그 다음 그 모의고사에 노트해놨던 접근법을 미리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 자체를 뭐 암기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푸는 감을 전날에 최대한 끌어올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기타 고득점 노하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생기고 찜찜한 부분이 생기는데, 당연히 그럴 때마다 이제 이것을 꼭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 고시 공부라는 것이 학문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험 합격이라는 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도 한 15분 정도만 고민을 하고, 그 시간이 지나서 풀리지 않으면 일단은 잠깐 커트를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스터디 리더님이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 또는 이제 수업 끝날 때마다 강사실에 내려가면 김진수 선생님께서 질문을 받아주십니다. 네, 이거 실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김진수 선생님한테 가서 직접 막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고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종합반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경제학과 행정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헌법 역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이 이제 1차 과목일 뿐만 아니라 2차 과목에서 행정법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기틀을 이루는 어떤 과목이니까 먼저 공부를 하면서 체계를 잡고 미리 정리만 잘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한번 쓱 읽어보면은 이게 직관적으로 잘 와닿기 때문에 헌법을 차라리 이 시기에 헌법이랑 그 다음에 행정법, 경제학을 같이 이렇게 세 개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학교에서 헌법 과목을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를 학원에서 이제 원장님 강의도 엄청 좋기 때문에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 과목의 특성상 처음에 체계 잡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뭐 교수님이든 아니면 강사의 도움이든 처음에 받아서 좀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아무런 베이스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단순 암기식이 돼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최대한 이 시기에는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순환이 이제 지날수록 3선에 가까워질수록 좀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좀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기타 통학과 관련해서는 저는 처음에 이제 숭실대구역 쪽에서 통학을 했습니다. 물론 거리상으로는 엄청 가깝긴 한데, 단점은 이제 아침에 조금 늦게 나오고 하면은 차가 은근히 많이 막힙니다. 왜냐면 강남순환도로가 이쪽에 같이 통과하기 때문에 아침에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서 이렇게 비좁게 이제 오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피곤해서 아침에 와서 한 10분 자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생각보다 여기가 차가 좀 교통이 복잡하고 교통이 일찍 끊겨서,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정류장 표시도 안 되는데 거기가 정류장님도 있습니다. 515 같은 경우는 저기 위쪽에 이상한 네, 가게 앞에서 이제 차를 타는데 그게 사람들 모릅니다. 거기가 정류장인지. 네, 그만큼 여기가 좀 이제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막차도 일찍 끊겨서 저는 이제 공부를 좀 늦게 하는 야행성 스타일인데, 근데 10시 반에는 집에 가야 돼서 그게 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이사를 오셔서, 그래서 이제 근처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좋았던 점이 주말에는 이제 잘 안 오게 되는데 고시 전에, 근데 주말에 사니까 이제 혹시나 주말에 특강이 있으면은 특강 들으러 가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아침에 강의 듣기도 편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학보다는 웬만하면 원룸 구해서 다니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시 공부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계가 많이 정리가 돼서 막 친구들이랑 엄청 많이 연락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는 연락을 하고 이제 해야 되지만, 그 친구들에게도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고시 공부를 할 때는 고시 공부 하지 않는 친구들을 덜 만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네, 그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또 피곤하기도 하고 공부 리듬이 깨질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또 합격한 다음에 인사를 해도 충분합니다. 네. 합격한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집안 행사 다 참여 못 하다가 그냥 합격한 다음에 인사드리면 그것만으로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막 진짜 엄청 중요한 거 아니면은 다 자기 자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다시 인사드리면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이성교제와 관련해서 수험과에 이제 새로 사귀지도 말고 헤어지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이성을 사귀거나 헤어지는 건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자신의 공부에 있어서 더 우선이 되지 않도록, 또 정신적으로 안정이 깨지지 않도록 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수험생으로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저는 오전에는 이제 그 피세 강의가 없는 날은 오전에는 그냥 오후 수업에서 볼 모의고사 대비해서 뭐 경작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14년, 15년, 16년, 17년 자료 확인하고 이제 모의고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분명 겹치는 게 있어서,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겹치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답안을 쓰면서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오후에 수업 듣고, 저녁 때는 이제 리더미랑 스터디 하면서 몰랐던 부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밤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자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필요한 부분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야행성이라서 1시쯤에 자고, 그 다음에 아침 9시쯤에 독서실에 갔습니다. 뭐 어떨 때는 그냥 피곤하면 10시에 가기도 했는데, 공부 시간 자체는 이제 집중이 중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막 자신의 공부 시간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다고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자신의만의 패턴을 만들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공부 시간을 이제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이제 더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고시가 장기 레이스니까 수면 시간은 무조건 6시간 이상 잤습니다. 저는 푹 잤습니다. 그리고, 이수능 기간에는 이제 피셋이 가까워지니까 오전에 피셋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2차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타임이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눠집니다. 고시 생활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이수능 때는 한 타임만 피셋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셋 직전 기간에는 세 타임 중에서 두 타임을 이제 피셋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세 타임을 다 피셋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너무 피곤합니다. 왜냐면 피셋이라는 게 뭐 암기 과목이 아니고 계속 머리를 쓰는 거라서 무조건 집중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냥 최대, 저 같은 경우는 세 타임 중에 두 타임까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타임은 이제 2차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 2차랑 3차 사이에 채점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제 올해부터 그랬는데 이제 짧아지면서 3순환 기간에 공부할 시간이 엄청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수험생이어서 받는 각종 스트레스는 저는 평일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말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저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공부가 아예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공부를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공부를 하지 말고 그냥 PC방에서 가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거 계속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침대에서 계속 쉬시기만 하면 이제 갑자기 죄책감이 어느 순간 몰려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공부가 아주 잘 됩니다. 네. 차라리 한 번 쉬는 게, 네,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건강관리는 저는 이제 군 제대하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갑자기 힘들어서,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피셋철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힘들면 이제 3순환 때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겨울에 어차피 세 타임 중에 두 타임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한 타임은 운동하면서 겨울에 체력 비축하고 3순환 때 바로 달릴 수 있게,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뭐 아세안 헬스클럽도 있고 바디 컨트롤도 있고 많은 좋은 운동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저는 계속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받아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시행착오 유형이다 이런 유형에 속했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성과는 없고, 또 고시 반에 들어가서 이제 선배들한테 달리다가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바짝해서 4월부터 해서 원래 이제 6월에 됐으니까 그 기간만 놓고 치면은 아주 이제 성공적인 수험생활로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은 이제 우리 도현 학생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서 학생들은 다 알아들어서 질문이 없는 것 같고, 부모님들은 알아듣는 게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질문이 없고, 어쨌든 이따가 따로 이제 시간을 내드리니까요. 그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학생 김도경 학생을 무대에 초청하겠습니다. 도현이가 몇 살이지? 27살이고 도경은? 저 29입니다. 29살. 그동안에 뭘 했나? 방황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한 우리 도경 학생 얘기를 좀 들어보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시험이 붙고 나서 제 마음속으로 이제 본인들도 비슷한 생각할 거예요. 뭐 이제 한 20년 뒤에 어느 쪽에 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도현이를 보면은 국가에 이제 아주 큰 제목이 돼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정부 쪽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경이는 다른 쪽으로, 저는 입법부 쪽으로
좋은 커리어를 쌓아갔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성향으로 볼 때. 아마 지금부터 20년 지나면은 40대 중후반 되니까 전문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저는 그런 이제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제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재작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설명회를 들었던 게 엊그제같이 느껴지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오늘 그냥 짧지만 이제 제가 할 말이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저를 합격으로 이끈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크게 이제 제가 3가지가 중요한 게 뭔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그 3가지에 대해서 각각 조금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처음에 앉아 있을 때 느꼈던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합격을 위한 3가지는 저는 이렇게 개인의 학습과 그리고 적절한 스터디 그리고 정신적 자세,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개인의 학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학습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치가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인강으로 들었을 때 완강할 비율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처음에 종합반을 신청했던 것이 저는 실강을 전부 다 듣고 싶었습니다. 일단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되면 집중도가 확실하게 저하되고, 그리고 하루가 밀려도 다음날 2개를 듣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업이 있는 실강과는 굉장히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학원 실강을 선택했었고, 네, 그것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종합반으로 아마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환 강의를 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순환 강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비순환이 끝나면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지나고 또 1순환이 시작되고, 1순환이 끝나고 곧바로 또 2순환이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하루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날의 부담이 2배, 3배로 가중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날 배운 것에 대한 복습은 그날 끝낸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강을 따라가게 되면 이게 가능해지게 되는데, 인강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안 하면 그냥 내일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하루가 미뤄지고, 인강이다 보니까 일정표가 자기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가중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3순환 때까지 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년에 해야지가 됩니다. 난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러면 이제 고시가 길어지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똑같이 3순환이 되면은 또 똑같은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에 해야지.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4년, 5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제 예비순환 때 일반적인 학원 실강생들이 답안 작성하는 점수입니다. 거의 4주간 50점만을 작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시험을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종합반 학생이 일주일 동안 쓰는 답안의 점수입니다. 무려 4배를 더 쓰게 됩니다. 이게 3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전체 예비순환 기간 동안에 600점을 쓰게 되는데, 다른 일반 시강생들에 비해서 12배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했던 이제 복습 모의고사라는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이제 복습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이 스터디에서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하고 그걸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 이제 스터디 리더에게 채점을 받는 형태입니다.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상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문제들을 본인이 모두 써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200점 가량을 쓸 수 있게 되고, 그럼 이제 3주로 확장했을 때는 600점, 4주일 경우에는 800점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주관식인 이상 그 답안의 작성 틀,
이제 답안의 작성 틀이나 이제 그런 기계적인 작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학원 실감과 그리고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끝내자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한 답안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터디입니다. 이제 스터디가 왜 중요하냐면은 본인이 공부를 한다라는 의미보다도 그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스터디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만 있으면은 좀 곤란합니다. 만약에 제가 초시로 처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만 6명 있었으면은 저는 공부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배울 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는 다 그냥 아는 게 똑같고 그럼 이제 상대방이 배울 것도 없이 그냥 스터디 시간 2시간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나 지식 면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제시 이상의 수험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제시 이상의 수험생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답습해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그런 제시 이상의 수험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덩달아 같이 있어야 될 게 저와 비슷한 친구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은 이제 경험이나 감정의 공유가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제가 삼순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아까 강의를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저 뒤에 앉아있는 류도현 학생이나 이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으쌰으쌰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적으로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스터디 내에서의 경쟁이 자극되면은 이제 모두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써놨는데 이제 아까 류도현 학생이 자기가 경쟁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2, 3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학생 때문에 제가 한 번도 1등을 못했는데 네, 억울합니다. 네, 다음으로 스터디 커리큘럼이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이제 이 자료들을 이제 본인들이 직접 결정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결정을 할 때 이제 물론 본인이 스터디를 구성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자료를 만들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쓸지 결정해도 되겠지만 이제 하나의 스터디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은 그 자료를 결정하는 문제도 이제 하나의 고민해야 되고 시간과 노력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종합반을 하면서 스터디 자료들을 이제 무료로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제공을 받았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자세입니다. 제가 이거 써놓은 거 수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제가 1, 2순환 때 했던 생각입니다. 정말 이제 거만한 생각이지만 저는 그 당시엔 자신감이 항상 차올라 있었습니다. 이거 좀만 더 하면 수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순환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든 생각이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저는 이제 마음 한켠에는 할 수 있을 거야. 계속해만 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흔들릴 수 없는 시험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양대 수석을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도 시험 공부를 하면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수석도 그렇게 시험 치기 전에는 흔들리는 시험이 바로 이 고시입니다. 하지만 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우 관계나 이제 정신적 버팀목이 되는 스터디원이 저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이제 4가지를 좀 만들어 보았는데 1월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 저는 1월 달에 헌법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 공부 시작할 때. 헌법을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했었는데 그때 원장님한테 굉장히 많이 혼이 났습니다.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헌법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한다고 혼났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헌법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에 시험 칠 때 헌법 공부를 일주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머릿속에 이미 저장을 한번 시켜놨기 때문에 복귀시키는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이제 다른 과목을 하면서 헌법을 한번 확실하게 해둔다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과목에 대한 익숙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초 강의를 듣게 되면은 확실히 훨씬 더 익숙하게 예비순환과 1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차 과목을 준비하는 자세는 혹시 지금 피셋을 풀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본인이 85점 미만이 나왔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단 강의를 듣게 되면 좋은 점은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출문제의 성향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줍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본인이 생각할 수 없는 이제 부분들을 짚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이제 문제를 통해서 체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5점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셋형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기출문제나 모강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제 아까 뭐 이틀 전에 준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가 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 캠프 등의 활용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은 저는 6시간에서 7시간은 항상 잤고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할 거는 그날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날 할 게 너무 많으면은 잠을 하루는 일시적으로 줄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좀 독하게 했던 시기가 그 복습 모의고사를 칠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거의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이제 답안 형식 자체도 어색했기 때문에 복습 모의고사를 치기 전날에는 1시에 자서 새벽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카페에 가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험을 치고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 좀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좀 할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다 해놓고 답안의 형식에 대해서 익숙해져 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7시간을 잘 수 있는 수면 시간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시기 힘들든 간에 항상 힘든 시기는 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한번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편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저는 11월 때까지는 꾸준하게 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체력적인 소모가 너무 커서 이제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를 묶어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시스템 내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스터디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학업에 있어서 이제 실강을 전체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강제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전달드리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 합격생 학생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잘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합격생들을 많이 초청해서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